배우 김성환이 74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었고 영화관 스크린 속에서 살아 숨쉬던 인물이었기에 그의 부재는 단순한 뉴스 이상의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그의 가족들이 장례 절차 중에 털어놓은 예상치 못한 폭로는 대중을 더 깊은 슬픔과 충격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카메라 앞에서 살아있었어요. 그의 막내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손은 작은 유골함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김성환은 죽기 직전까지도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병원 침상 옆 작은 책상 위에는 다음 촬영 대본과 메모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몰아붙일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지 팬들과 약속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병원 진단도 의사의 만류도 무시하고 연기라는 세계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의 건강은 이미 수년 전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간 질환과 심장 질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고 이로 인한 만성 피로와 통증이 하루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도 제대로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무대에 섰고 촬영이 끝나면 조용히 벽을 짚고 쉬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 그의 고통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김성환은 단지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술가였고 동시에 아버지였으며 누군가의 남편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입을 통해 처음 밝혀진 이야기들은 그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새삼 느끼게 했습니다. 그의 장남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나를 이해하지 마라. 대신 내가 연기하는 인물들을 사랑해 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말은 곧바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려가며 오직 작품 속 인물에 몰입했고 그 인물들이 살아 숨쉬도록 온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혹독했습니다. 그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졌고 병은 깊어졌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올 줄 몰랐고 내려오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의료진들조차 그의 끈기와 집념에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그분은 의학적으로는 벌써 쉬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상에서 대본을 읽으시며 이 장면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라고 웃으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 환자는 처음이었어요. 담당 주치의가 고개를 떨구며 남긴 말입니다. 의사들마저 감동할 만큼 김성환의 예술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무너지는 소리보다 관객의 웃음과 눈물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배우였고 무대 위의 별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조용히 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떨리는 눈가, 그리고 허공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손에 꼭 쥐고 있던 작은 수첩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 수첩 속에는 김성환이 생전에 남긴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연기한다. 살아있다. 감사하다. 이 문장은 마치 그의 유언처럼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도 연기의 불꽃을 지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녀들 역시 큰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아버지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그들에게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아들이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했던 마지막 인사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왜 늘 저희보다 대사를 먼저 외우셨는지, 왜 저희 생일보다 작품의 첫 리딩 날짜를 더 기억하셨는지. 당신은 정말 배우였고 진짜 어른이셨어요.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김성환은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최근 몇 달 동안 지인들에게 전화로 짧은 인사를 건네곤 했다고 합니다. 고마웠어, 다음에 또 봐, 수고했어 같은 짧은 말들이 지금에 와서야 마지막 인사였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야 그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빈자리보다 더 큰 것은 그가 남기고 간 수많은 질문과 여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 김성환의 또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를 처음 알게 된 순간은 어렴풋한 흑백 텔레비전 속 웅장한 궁궐 배경 안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왕에게 충언하던 모습이었다. 배우 김성환. 그 이름은 단순한 연기자가 아닌 마치 그 시대의 정신을 몸에 새긴 사람처럼 그가 등장하는 장면마다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다.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인물은 단연 드라마 왕과 비 속의 김처선이었다. 목숨을 걸고 연산군에게 간언하다가 처참히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후벼 팠고 동시에 한 시대의 절개를 기억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에서는 정반대의 인물, 민겸호를 연기했다는 것이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결국 자기 목숨조차 지키지 못한 간신, 민겸호. 충신과 간신 두 인물을 모두 몸에 새긴 배우는 많지 않다. 김성환은 바로 그 드문 예외였다. 김처선으로서의 비장함, 민겸호로서의 비열함, 그 모든 감정의 결이 그의 목소리, 눈빛, 미세한 손짓 하나에 담겨 있었다. 같은 배우가 같은 시대극 안에서 이렇게 대조적인 인물들을 이토록 설득력 있게 연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진짜 쌈을 연기했기 때문이었다. 연기의 진폭만큼이나 그의 활동 영역은 넓었다. 놀랍게도 그는 단지 브라운관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1992년부터 2020년까지 그는 무려 20년 넘게 TBS 라디오 DJ로 활동했다. 9595쇼, 서울브루스, 비바트로트. 그가 진행한 프로그램은 중장년층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졌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가진 유쾌함과 생활 밀착적인 감각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무대였다. 매일 아침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출근길을 함께했고 퇴근길엔 피로를 녹여주는 따뜻한 차 한 잔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다. 또한 그는 단순한 연기자나 진행자 그 이상이었다. 1998년부터 11년 동안 MBC 해피실버 고향은 지금, 그리고 2010년부터 6년간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의 MC로 활동하며 노년층과 농촌 사회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방송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마치 가족처럼 시청자들에게 다가갔고 실제로 우리 집 아버지 같다는 시청자들의 편지가 한 해에도 수백 통씩 방송국으로 도착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약 6년 동안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후배 연기자들의 권익을 위해 앞장섰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후배 연기자들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를 직접 나서서 해결한 일화는 지금도 업계에서 회자된다. 그는 연기를 사랑했고 배우라는 직업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기에 후배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선배이자 스승 같은 존재였다. 세간에서는 그를 재테크의 달인이라 부르기도 했다. 언론에 따르면 고향인 군산시에 3만 평 규모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부분은 논과 밭이었지만 그 규모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심지어 그는 트로트 가수 송대관에게 10억 원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빌려준 일화로도 유명하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김성환에게 10억 원은 마치 10만 원처럼 느껴질 정도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스스로를 부자로 포장하지 않았다. 농지에 발을 딛고 농부들과 어울리며 방송 밖에서는 수수한 잠바를 걸치고 다니는 평범한 사람으로 남아있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의 시간을 거스르는 외모였다. 1990년대 40대 시절의 얼굴과 70대 후반에 이른 그의 마지막 방송 출연 당시의 얼굴을 비교해봐도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는 나이를 잊은 사람이었다. 그의 눈가는 여전히 반짝였고 웃을 때 생기는 입가 주름은 오히려 그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시간이 피해서 가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진 또 한 명의 배우, 1907시 본연생 김성환도 있었다. 이 동명이인은 1988년 조선왕조 500년 인현왕후를 통해 아역으로 데뷔했고 이후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그러나 1995년에 교통사고로 반신불수 판정을 받고 이후 휠체어에 의지한 채 방송 활동을 이어갔다. 어쩌면 이 두 김성환은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지만 고통과 극복이라는 점에서 닮아 있었다. 그래서일까? 본래 김성환 본인은 이 동명이인 배우의 이야기를 방송에서 언급하며 그 친구는 진짜 강한 사람이라며 직접 응원한 적도 있다. 김성환이라는 이름은 단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대를 관통한 정신이었고 브라운관과 무대를 넘어 삶 그 자체를 연기한 배우의 상징이었다. 충신과 간신을 모두 담을 수 있었던 깊이, 방송과 라디오를 넘나들며 사람들을 웃기고 울릴 수 있었던 너비, 그리고 10억도 가볍게 빌려줄 수 있었던 의연함 속에 숨겨진 누구보다 따뜻했던 인간 김성환. 그러나 그의 삶에는 아직 많은 장면들이 남아 있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그가 미처 다 보여주지 못한 이야기들이 어딘가에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의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다.